저도 투자 강의를 하지만 지금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세가 계속 올라오는 지역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인기가 더 많은 지역들은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지방에서도 광역시 괜찮은 아파트들 다 전세도 상승했어요.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오르고 있는 곳들은 좀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은 좀 편하겠다.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뭐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없는 한 뭐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상승 분위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월세도 같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오히려 매매는요 4월달 이후에 좀 거의 정지예요. 네. 몇몇 거래되는 것들 신고가만 되게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신규 아파트나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정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전세예요. 전세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다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인기가 더 많은 지역들은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지방에서도 광역시 괜찮은 아파트들 다 전세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방에서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대구라고 할 수 있는데 대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성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의 구축 아파트들의 그 8사 전세가 3억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4억, 5억, 6억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전세만 놓고 보면 한 2억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방도 지금 전세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매가는 그만큼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투자 강의를 하지만 지금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세가 계속 올라오는 지역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금액의 변동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매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소위 네. 말하는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좋은 이런 상황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실거주 해야지만 되는 분들 아니면은 아니 이러다가 매매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 네. 나는 뭐 월세 살면서 전세 끼고 집 사자 네. 이런 수요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취득세입니다. 못해요. 예, 왜냐하면 취득세를 일단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보통 다주택이라고 하면은 4주택 이상일 텐데 비규제 지역은 4주택 이상부터는 12%를 네. 또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13.4%까지 내야 될 수도 있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지방은 수익액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12% 이상 일단 취득세부터 깎이고 시작하는데 투자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괜찮은 거잖아요. 무주택자나 뭐 좀 너무 갈아타기. 좋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추천했고 지금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저것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네. 재미 보신 분들 많아요. 한 2억씩은 다 올랐어요. 예, 그래서 싸게 샀죠. 예. 네. 그러면 지금도 그 전략은 똑같을까요? 무주택자가 전세 그렇죠. 끼고 사는 거는 괜찮을 수 왜냐하면은 있다. 지금 제가 수성구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린 지역 중에 더 많아요. 최근에 움직인 것들. 네. 작년까지는 계속 전세까지 조정됐던 지역 중에서 아마 전세가 살짝 반등한 지역들 중에 아무거나 가시면 안 돼요. 괜찮은 아파트여야 돼요. 네. 입지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금액대로 얘기하면 보통 어디가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뭐 저가 아니면 뭐 중가라고 봐야 될까? 지방이라 하더라도 저가는 건들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들 있죠. 네. 예, 그 수준 정도 봐요. 신축 분양가 정도는 네. 돼야 된다. 예. 아,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네, 게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매매가도 또 뒤늦게 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지 않나요? 지방은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지방은? 뭐 한 번 살짝 오른 거 말고 한 몇 번 올라야지 전세가. 그러면 전세가 분명히 오르면? 매매가 오히려 올립니다. 예. 왜 지방은 100%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 등락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2022년도부터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방도. 지금 5년도가 됐는데 많은 것들은 전세를 2번 바꿨을 거고 지금 한 번 바꿨잖아요. 네. 그럼 2번 정도 바꿨을 때 그전에도 오르게 계약을 했고 임대차 입법과 상관없이 신규 계약입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올랐다고 한 지역들 중에 안 오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빠진 지역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2번 연속 빠지는 지역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괜찮은 입지 중에서는 네. 그런 건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 오르면은 그 전세 수요자들이 또 매수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어차피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네.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2번 전세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매매를 보통 하거든요. 그거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특히 이제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정도이신 분들은 네. 뭐 규제나 뭐 이런 거를 당하기는 쉽지는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또 정권이 또 바뀌니까 네. 또 괜히 또 전세 끼고 집 샀다가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지방은 이제 안 건들 것 같고요. 이제 지방 분들도 이제 좀 워낙 이런 또 부익남 같은 좋은 TV가 있으니까 시순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들을 다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아마 계속 규제를 할 것 같아. 느낌상. 네. 강남, 상구, 용산은 계속 규제를 할 것 같은데 뭐 경기도도 센 지역은 할 것 같고 근데 지방은 지금부터는 규제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실거주인 분들, 즉 2주택자까지는 지방에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시 가격이 좀 2억 원 이하 주택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특히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뭐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으로 아마 지방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서울 수도권 쪽 외곽지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도 있거든요. 매매는 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세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거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고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을 얘기하면 좀 민감한 분이니까 제가 네네네. 설명만 드릴게요. 지역까지는 좀 그렇고. 예.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25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하급지들이 네. 있잖아요. 거기는 경기도한테 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하급지들은요 강원도나 충청권한테도 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은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좀 그 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중위권 정도 이상 되는 지역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하급지들은 그냥 계속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지예요. 전세가도 정지, 매매가도 정지. 10년 동안 계속 그 가격일 겁니다. 이게 꼭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네네. 금액대로 끊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행정구역 다 지우자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지우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이런 거 구역을 정하지 마시고 어떤 네. 금액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도 비싼 집들이 있는데 또 네.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가보면. 그럼요. 예, 뭐 춘천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네. 거리는 좀 멀지만 강릉이나 속초도 비싼 데들은 가보시면 왜 비싼 줄 알아요. 인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막상 이거 말고 다른 거 살라 그러면 좀 손이 안 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속초 같은 시장이 인구는 적어도 재밌는 시장인데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딱 두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네. 4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400만 원짜리 아파트 보면은 이래서 400만 원이구나. 2천만 원짜리 아파트 보면 이래서 2천만 원이구나. 근데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요. 네. 외지인들은 이거 절대 안 사요. 400만 원짜리.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바다도 보이고 막 네, 뭐 맞아요, 입지도 맞아요. 좋고 막 하는 곳들은 또 네. 엄청 비싸고 아닌 구축들은 정말 싸고. 네. 이게 해소되지는 않을까요? 안 되겠죠. 해소가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옛날에는 막 구축도 좀 올라가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건 제가 명쾌히 말씀드릴게요. 예. 20년 전에는 신축, 구축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거기다가 또 뭘로 올랐냐면은 구축까지 다 올라가면요. 다세대 빌라까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은 다 올랐어. 예.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정말 해피했던 시장이죠. 부동산 불패. 근데 10년 전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세대 빌라가 안 올라요.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면 그나마 올라. 그래서 재개발 이슈가 없는 다세대 빌라는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었었죠. 월세 정도 받는 거였었죠. 네. 근데 이제 2020년도 전후 됐을 때부터는요. 구축들 중에서 아예 빠지거나 아예 그냥 공실이 되는 아파트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물량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수요가 줄든지 아니면은 뭐 경쟁 입지 신도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근 현상은 뭐냐면은 안 오르는 아파트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세대 빌라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없는 그런 거랑 똑같아진 겁니다. 어차피 이제 선택의 대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정말 그 집의 공급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단 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질적인 수준을 따지지 않으면은 집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질의 주택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족한 것이지 그냥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수요를 따지지 않는 지역에서는요. 그게 도태가 될 거예요.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전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공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옆 동네는 오르는데 이 동네는 비어 있고. 예, 근데 그렇죠. 사람들은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방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주공 아파트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광역시급 좀 말고 일반 도지역의 그냥 도시급들의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옛날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네. 투자할 때 그것까지 다 샀었거든요. 그거 다 지금 공실이에요. 다 버려졌습니다. 왜냐면은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진짜 그냥 등기만 갖고 가려도 안 갖고 갑니다. 네. 그런 것들 지금 많거든요. 그거는 재건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네. 주택들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좁아지는 거네요. 어찌 보면 뭐 투자성이랄지 아니면 뭐 상승하는 것들이 그냥 뭐 통계적으로는 뭐 하락한다고 하면 진짜 안 좋은 건 엄청 빠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 소수는 좀 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거래가 안 되면은 시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되다가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빠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버려진 집들은요 거래가 그냥 없어요. 네. 예, 그냥 열채면 열채가 다 거래가 없어요. 그냥 다 그 숲에 묻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시세는 유지가 되는 걸로 통계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거의 폭락이 아니라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주택들이 많이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시세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들은 20년 전에 투자법이었고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지금 또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나 역전이 된 것들 되게 많아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월세용이 아니시면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월세용이 아니시면은 시세 차익용으로는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디서 그런 강의를 들었는지 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 사례들을 저한테 막 신고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싼 것들은 사시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플롭테크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나만 파쇼 김학용 시장만 아는 정보 없어요. 네. 다 그냥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2010년도 전에 할 때는 그 데이터가 정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이었었고 플롭테크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청주에 투자를 하면요. 청주에 있는 아파트 리스트를 다 갖고 와서 제가 다 분석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15년 전에. 네.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모르는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실수나 모르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갱노누나 직방이나 뭐 지인이나 아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거기 보면 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까지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싼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오를 때가 되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를 때가 되면 이미 올라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싼 것들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매매랑 전세가 막 붙었다 해서 지금 지방에 네. 투자합니다 막 하시는 분들 막 있거든요. 네.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네. 그거는 좀 말려야 된다. 그건 그냥 무조건 뭐 안 하시는 게 소도시 맞아요. 막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산 금액보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받아준 거라고 밖에 못 봐요. 왜냐면은 지방도 새 아파트 살고 싶거든요. 근데 새 네. 아파트들은 붙지 않아요. 절대 붙지 않아요. 예, 그거는 분명히 그냥 누군가의 사기거나 장난지거나 아니면 운이 진짜 지극히 좋았던 거나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운이 확률이 정확한 확률이 아니라 운에 베팅하는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기는 해야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단지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공급 대비 수요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가가 빠져가지고 갭이 주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격차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준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세가율이 옛날에 50%인데 60%가 됐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90%인데 100%가 됐어. 이런 건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액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소액 투자는 저는 이제 거기를 채울 컨텐츠나 월세용 그리고 이제 공실이 절대 나면 안 돼요. 이거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공실이 안 난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안 팔려요. 팔고 싶을 때. 네. 당장 뭐 전세로 채워놓거나 월세로 채워놓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쁘면 해놓으면은 인테리어만 해놓으면. 근데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네네. 보면 특히 네. 지방 소도시들은 뭐 중간에 올랐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해도 막상 네. 내가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이때 또 임차인 요즘에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또 절대. 중간에 못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줘도 안 나간다고 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고. 돈을 주면은 이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손해죠. 네. 그럼 그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나가겠네.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또 집 좋다고 안 가시고 막 그런 아니 왜냐면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고 싶지만 맞아요, 절대 맞아요. 매수는 안 할 거고 뭐 집도 안 보여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아 최근에 나도 이제 어느 제 지인분인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 아예 안 보여줘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 진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방이니까 실거주 한다고 말하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뭐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좀 얘기가 통하면 되는데 그냥 청구도 썼어 이미. 그냥 배째라야. 아 배째라. 예. 아, 나는 그럼 여기 살 거니까 니네가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고 난 몰라.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도 있죠. 예. 예, 소송하라고 막 하는 그러니까 임차인 분도 분도 진짜 무서워요 요즘은. 그래서 참 지방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 투자든 뭐 서울 투자든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 그런 곳만 하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치고 빠지는 것들.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뭐 속된 말로 옛날에 뭐 500뛰기, 1000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 시세하고 수요를 정확히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싼 금액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가격이 싼지부터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정리하면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집을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예, 예. 근데 전세가 오르고 있는 곳들은 좀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은 좀 편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도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거.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전세 끼고 사두는 게 맞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도 안 되는 재료로 아파트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네. 갭 끼고 사지 말라고.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잖아요. 네. 그 지역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요.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빠져도 계약갱 청구권 때문에 빠지지. 신규 거래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2년 전에도 갑자기 막 전세가 빠지면서 막 네. 물론 금리가 올랐지만 그러면서 막 역전세를 맞기도 했는데 네. 갭 투자하면 항상 또 역전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집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있는 현금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사면 아무래도 좀 좋은 집을 사는데 그렇죠. 요건 좀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선은 빌려서 사고 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생이나 후배들은 그냥 무리할 때까지 받으라고 해요. 최대한 좋은 거 사라.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일단은 내 종잣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걸 네. 주고 계약금 걸고 산 다음에 전세를 맞춰요. 그리고 후순위 대출을 받습니다. 네. 여기 풀팩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애들 많이 했죠. 작년에 대부분 다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든지 파커리오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니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대출이 후순위 받아도 다 충분히 안 나와요. 그럼 신용대출까지 끼는 거죠. 아니면 아니면 저축은행 대출 받든지 뭐 P2P를 받든지 해서 채우는 거죠. 일단 사놓고 그럼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인데 근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는 역전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단지들은요 한 번 이상 안 나요. 거의 그러니까 2번 이상 역전세가 난다. 그러면 잘못 산 거야. 네. 예,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한 번만 좀 버틸 뭔가가 있으면 돼요. 한 번만 참으시면. 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높은 거 한 번 정도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 분들, 제 고수들 있잖아요. 제 주변 그 이제 빠숑 사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돈이 다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10%대 대출 쓰기도 해요. 한 번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달 막으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또 이분들이 돈을 안 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당장 나가는 목돈만 내줄 수만 있으면 한두 달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영끌 네. 투기꾼이 되는 건데 근데 제 동생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입지니까 뭐 잠실 정도라고 하면 너무 좋은 입지잖아요. 네. 아주 좋은 입지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 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권할 수는 없긴 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명쾌해요. 이거는 규제 지역은 그렇게 해도 돼요. 너무 좋은 지역들. 예, 규제 지역은 누가 왜냐면 봐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규제 지역 아닌 지역들은 조심해야죠. 네.